저도 국방위 간사로서 사드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능, 무지, 무시, 산무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북한은 7차례에 걸쳐 도발을 했습니다. 아마 또 쏠 것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을 발사해서 2018년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선언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은 시점상 한국의 대선에 대한 개입 시도이자 그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입니다.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이를 우회할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지난 1일에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했고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방위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이는 협력과 공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마치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한국판 치킨 호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기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을 주도하는 일란성 쌍생합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을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윤 후보는 전쟁 위기론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해 집권하려 합니다. 김 위원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윤 후보의 맹목적, 근시안적 대북 강경론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안보 무능, 현실 무지, 국제관계 무시의 후보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난 31일 윤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직접 구매해서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수도권 추가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이 아니고 결국 갈등과 파국을 가져올 뿐입니다. 첫째, 한반도에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동아시아 영내 질서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결정은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왔습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고 한중 간 무역 규모는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2021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1,629억 3,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5.3%입니다. 대미 수출액은 전체 3위로 959억 1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가 추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미중 관계, 한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대화의 모멘텀과 레버리지를 상실한 상황에서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북한의 차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더 무모한 도발을 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는 윤 후보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윤 후보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사일 요고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전술 미사일 방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방어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인식했습니다. 2020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드보다는 오히려 최근 UAE 수출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천궁2 등의 배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설사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1,300여 발에 이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48개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사드 한 포대가 요격 가능한 미사일은 최대 24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55개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금액만 8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은 어렵고 사드 포대가 오히려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됩니다. 사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전력을 들여와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결국 대화와 협력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대책을 대책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지, 무시, 산무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